것 같네요. 자, 고려소교는 창작 계층이 어떤 계층이었습니까? 그렇지요. 하류층, 서민층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용상의 특징이 있죠. 어떤 내용상의 특징이 있습니까? 그렇죠. 진솔한, 솔직한, 무엇을? 생활 감정을 전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진솔하다는 얘기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들을 전하고, 내용상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상 어떻게? 생활 감정, 즉 생활에서 느낀 바, 살아가면서 느낀 바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얘기죠. 자, 형식상의 또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사문보로 돼 있죠. 사문보 세 번 끊어읽기 사문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후렴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후렴구 잘 알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연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의 구분이 있다. 그래서 분연체 혹은 분절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요런 것들이 신라시대 향가하고 고려시대의 소교하고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작품 가시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거. 자, 봅시다. 간결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소박한 이별의 장안을 표현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간결하고 절제된 방식이라는 건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을 쓰며, 즉 비유나 상징적인 표현들 들어있지 않다. 함축적인 표현들 들어있지 않다. 직접적으로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짤막짤막한 이야기 형식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박한 이별의 정한, 즉 삶에서 누구나 이별할 수 있죠. 그 이별의 정서를 그대로 소박하게 진솔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박한 이별의 정한을 전달할 때에 그 모습을 우리는 이별을 참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별을 인구하는 여인의 정서이며 그것이 전통적인 한국의 여인의 정조다라고 알아왔습니다. 여겨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그래서 김소리 진달래꽃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무슨 해석을 또 많이 하냐면, 이런 진달래꽃이나 가시리에 등장하는 여인이 단순히 참고 연약하고 그런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연약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절제와 체념하는 정서이지만 요게 그 이유일 거예요. 결국 만남을 기약하는 화자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자, 요걸 통해서 결국 뭐야? 하지만 결국은 만남을 기약한다. 요걸 통해서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뒤에 작품을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작품으로 들어갑시다. 자, 가시리 있고 나난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간단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갈 거냐 나난 해석하지 않죠. 버리고 갈 거냐. 자, 구조 보니까 딱 떠오르는 거 있죠. 갈 거냐 한 번, 갈 거냐 두 번, 갈 거냐 세 번. 갈 것입니까? 세 번 반복되죠. 그 사이에 바리고 한 번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뭐라 그래요? AA, BA의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런 것들은 민요에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알죠? AABA 구조. 그러면 AAA 반복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반복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강조의 역할, 그다음에 뭐 음악성, 운율을 형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변화를 줌으로써 더욱더 음악성이 뛰어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요에 많이 나오는 AABA의 구조가 무엇인지 그 의미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갈 거냐 버리고 갈 거냐, 나나는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왜 나나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조흥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조흥구라는 건 뭐냐? 즉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갈 거냐 응흥 해가지고 뭐예요? 3음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들어간 뜻이 없는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 감탄사 나오고요. 증질가 악기 소리를 흉내낸 소리라고 그래요. 여음구로서 악기 소리를 흉내냈는데 아마도 현악기일 것 같아요. 뭐 이런 소리가 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태평성대 이상합니다. 자, 님과 이별하는 상황에서 갈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갈 거예요 하면서 지금은 태평성대, 이게 뭔 짓입니까? 내용상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렇죠. 후렴구가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그걸 것 같아요. 이게 궁중에서 불리워지면서 서민 측에서 노래가 되는 것을 체록을 해서 기록을 해서 음악으로 만들어서 궁중에서 불리워지면서 임금님에 대한 서비스 멘트로
그치? 노래하면서 중간중간에 임금님 지금 태평성대요 고마워요 이렇게 서비스 멘트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왜? 하나 둘셋넷 네 개 연으로 되어 있고 4단 구성일 것 같아. 그래서 기승전결 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원망과 애원이 담겨 있습니다. 원망과 애원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죠? 갈 거예요? 갈 거예요? 버리고 갈 거예요? 이 얘기는 뭐야? 가지 마요. 제발 가지 마요. 왜 가요? 원망의 애원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나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고 버리고 갑니까?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좀 의존적인 여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존이라고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가 없으면 난 못 살아. 라는 것이 꼭 의존입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학자분들이 좀 고지고대로 해석하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좀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하고 그죠? 좀 깔끔하게 해석하는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갈 거냐?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낸 건 뭐예요? 그 원망과 애원이 더욱더 고조됐다는 거죠. 어떻게? 갈 거예요? 버리고 갈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 얘기는 결국 뭐예요? 난 못 살아요가 되니까 그 원망과 애원이 더욱더 심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승이죠. 앞의 이야기를 더욱더 심화시켜 발전시킨 거니까. 잡사와 두얼이 많아 난 붙잡아 둘 일이지만은 서나면 서운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여기서 서운하면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서운하면 아니올세라 리을세라 또 붙었네요. 리을세라 뭐라 그랬어요? 걱정입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해석하라 그랬죠. 두렵다 라고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니 올까봐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붙잡고 싶은 마음, 원망의 마음, 애원의 마음이 여기서 뭐예요? 체념, 포기로 넘어갑니다. 절제하는 마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붙잡고 싶지만 보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셔런님 보내 암노니 서럽게 님을 보내니 나난 계속해서 뜻없다 그랬죠. 가지난다 또 저저저 나는 갔다가 바로 오세요. 위증질과 태평성대 마찬가지. 자, 그럼 정리해보면 결론 부분입니다. 만남을 다시 기약하고 있다. 왜? 반드시 갔다가 바로 돌아와 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나 어떻게 살라고 갈라 그래?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붙잡아야 할 일이지만은 이번엔 내가 보내줄게. 네가 혹시라도 서운해서 짜증나서 안 올까봐 요번엔 보낼 거야. 하지만 반드시 내가 서럽게 너를 보내고 있는 거 알지? 반드시 돌아와줘야 돼. 이런 얘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좀 선생님이 좀 속되게 해석을 한 것 같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결국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기승전결 어떻게 된지 알겠죠?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승해서 더욱더 발전시켜서 그러나 여기에 살짝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체념 보내게 되고 결론을 맺게 되는 거죠. 그 결론 부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다? 만남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연약해 보여 참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만날 것을 기약함으로써 어때요? 고단수의 여인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해석이 가능했던 겁니다. 어떤 해석이요? 이런 해석이 가능했던 거죠. 연약하나 강인한 여성의 모습. 김소래 진달래꽃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가는데 앞에다가 막 진달래꽃 뿌리면서 밟고 가세요. 반드시 행복하시길 바래요. 사랑해요. 그렇지만 눈물은 절대 흘리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석했어요? 반어적이라고 해석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반어란 건 결국 뭐예요? 속마음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다르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강조하는 거. 즉 속으로는 울고 있지만 붙잡고 싶지만 보내고 울지 않는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떠나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하죠. 안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인의 모습들이 어때요? 강인한 여성 즉 뭐야? 고단수의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식의 해석을 주로 요즘에 와서는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달래꽃하고 가시리하고는 기약하는 만남을 기약한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사뭇 다릅니다. 진달래꽃은 만날 것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보내줍니다. 참습니다. 그러나 만날 것을 기약한다는 데 있어서 진달래꽃하고는 굉장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본 그대로 간결하고 절제되고 소박한 그런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